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앞니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치아 외상을 당했을 때는 갑자기 치아가 엄청 아프기도 하고 치아가 부러졌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냉정한 판단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서 좀 외상을 당했을 때 병원에 방문했을 때 좀 당황하고 떤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치아 외상이라는 거는 어쨌든 첫 번째로 치아 외상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당했다고 하면은 그 치아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치아를 발치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 치아를 남아있는 치아를 어떻게든 수습해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거를 경험을 할 수 있는 치과 의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병원에서 그런 거를 보는 치과 의사들이 나와서 이제 개원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외상 환자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잘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외상으로 인해서 이미 기존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편감이 있으셔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외상을 당한 환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한번 앞니 치아 외상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니가 부러져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신경치료를 했는데 계속해서 얼얼한 느낌이 사라지지가 않고 계속 불편해요 라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다른 병원에서 신경치료 후에 아직 크라운은 씌우라고 했는데 씌우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계속 아팠으니까. 앞니에 혀나 음식이 닿으면 계속해서 얼얼한 느낌이 지속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치아를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치아가 어떻게 보면 신경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치아는 아마 과거에 뭐 이렇게 해서 부러진 것 같고, 이 치아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송곳니를 보니까 여기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외상을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외상을 당해서 치아가 부러질 정도라고 하면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 상황에서는 항상 인접치, 옆에 있는 치아 플러스 대합치에 대한 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검사는 뭐냐면 간단해요. 일단 외상을 당하면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치아의 위치가 변한 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치아가 밑으로 더 내려온 사람, 아니면 바깥으로 튀어나온 사람, 안으로 들어간 사람, 아니면 안으로 처박힌 사람, 뭐 이런 치아의 위치의 변화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치아의 위치를 되도록이면은 원래 상태,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고, 그 다음에 스플린트, 옆 치아의 정상 치아에 이제 고정을 해주는 작업을 초기에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치아의 형태가 훼손이 됐는지를 봐야 돼요. 치아의 형태가 훼손이 됐다 그러면 그 형태를 어떻게 복원을 해줄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복원을 하는 거의 기준은 항상 원래의 치아의 모양대로 복원을 해주는 데 포커싱을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치아가 너무 많이 깨져서 그렇다 그러면 뭐 신경치료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뿌리 쪽이 잘못 깨지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뭐 발치까지 갈 텐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의 케이스에서 계속 꼬집어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얼얼한 느낌이 있어서 보니까 이 뿌리 끝에 미세한 염증이 아직도 있고, 신경치료를 마무리하는 재료가 지금 이 뼈 레벨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이 위쪽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경치료를 마무리한 재료가 치관 부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치아는 당연히 변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아 변색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봐야 되고, 그리고 인접치에 대해서, 대합치에 대해서 치아 생활력 검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치아 생활력 검사.
치아를 두들겨 봤을 때 아프냐, 아니면 치아가 흔들리느냐, 아니면 찬 거나 뜨거운 거 이런 온도 변화에 대해서 치아가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느냐, 필요하다면 전기 자극을 봐야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병원에서 혈류량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최대한 살아 있느냐, 그거를 굉장히 잘 관찰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거는 몇 년 후까지도 계속해서 정기 체크업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구강내를 보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는 변색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가 이제 이 치아의 원래 치아를 항상 기준으로 보면 옛날부터 여기가 까마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치아의 색깔이 아마 이런 색깔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런 데들은 이제 변색이 있는 거죠. 변색이. 이 치아는 이제 크라운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변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이것도 뜯어내면 변색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 옆에 있는 송곳니도 생활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찬 거나 뜨거운 거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느끼는 그 미세한 불편감이 점차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의 치아에 대해서 얼얼한 느낌이 계속되는 이 치아에 대해서 재신경 치료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송곳니 옆에 있는 거에 대해서도 신경 치료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변색된 치아에 대해서는 실알치 미백을 해서 이렇게 원래의 색깔을 찾아줬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 치료를 하면 여기 이제 뿌리 끝에 염증이 점점 줄어드는지를 갖다가 봐야 돼요.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컸던 염증이 상당히 많이 뼈로 차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지켜봐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뼈가 차 올라오는 거를 관찰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은 이후에 뭐 증상이 뭐 이제는 괜찮아져서 이제 환자분은 처음에 이제 계속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얼얼한 느낌이 신경치료를 하자마자 사라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할 거는 완전히 다 해놓고 조금 기다려서 좀 경과를 봐야 된다. 워낙 오랜 동안 몇 달 동안 있었던 증상이 치료를 한다 그래서 한 번에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할 거는 해놓고 한 달 주기로 좀 보면은 이제 통증 양상이 줄어드는지 비슷하게 가는지 점점 악화되는지 이런 양상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이 한 대충 4달 정도 기다리니까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다 해가지고 이제 이 앞니 두 개 이제 파절된 거에 대해서는 크라운을 했고, 송곳니는 본인의 치아가 멀쩡하니까 신경치료만 하고 크라운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염증이 조금 있어서 이제 구강관리, 위생관리에 대해서 조금 계속 신경을 쓰게 했고, 잇몸 라인이 처음보다는 예뻐지긴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임시치아로 조금 몰더링을 하면 좋을 텐데, 좀 환자분은 빨리 앞니를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셔서 뭐 이 정도까지밖에는 만들어 드리지 못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이런 비심미적인 모습보다, 그리고 잇몸 라인이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이 조금은 개선이 된 모습이고, 이 크라운보다는 이 크라운이 훨씬 더 심미적으로 우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환자분이 느끼는 얼얼한 느낌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개의 치아가 한마디로 깨질 정도로 큰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 인접치, 옆에 있는 치아나 이런 대합치까지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오셔서 계속해서 생활력 테스트를 하고 증상이 있는지, 또 이제 아프지 않고 천천히 신경이 죽는다 그러면 색깔이 변색이 되는지를 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치아 외상을 당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치료를 하는 게 맞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니가 치아 깨졌다고 해서 뭐 레진이나 이런 걸로 치료를 해서 버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심미적으로 뭔가 그런 레진의 변색이나 아니면 좀 더 높은 파절 강도를 원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크라운을 하는 것도 좋고, 크라운을 할 때는 내면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경치료를 하는 게 생각보다 크라운의 수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꾸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